오늘 새벽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 1시간 만에 113mm라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황금 들녘으로 변해가던 철원 평야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철원의 공식적인 하루 강우량이 철원 지역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인 378.4mm를 기록하며 20년 만에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자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에 산사태 경보가 확대 발령돼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강 수계댐들도 많은 비가 상류에 유입되자 수문을 열고 방류량을 늘리며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철원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후 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자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춘천시 남산면 강촌역 및 강변도로에서 댐 방류로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 2대가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운전자 등 4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400mm가 넘는 물벼락을 맞은 철원 지역. 수확을 앞둔 벼가 빗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내일 만약에 까지 이게 차 있으면 이게 지금 80% 이상이 여물어서 싹이 나요. 이게 질금이 돼버리지 못 쓰는 거죠. 철원 지역 도로 곳곳이 밀려든 토사로 온통 진흙탕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물론 주택 수십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간 계곡에서 무서운 기세로 물이 쏟아집니다. 주민들은 혹시 계곡물이 범람하지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비 많이 오면 어떤 피해가 가장 걱정되세요? 이렇게 물력이 많은 데는 이거 떠내려 갖고는 돈이 이렇게 날려주면 그 잠 못 자죠. 춘천댐과 의암댐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방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의암댐의 경우 오늘 오전 0시 방류량이 초당 491톤이었지만 13시간 만에 3,200여 톤으로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양구 성공령에서 낙석 30톤이 발생해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송입니다. 철원 등 영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철원과 양양 지역 주민 29명은 어제 안전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중 안전이 확보된 13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 침수 27건, 도로 침수 6건, 토사 유출 2건 등 모두 50건의 침수나 산사태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재난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추가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원주 혁신도시에서는 전국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찾은 기관장들에게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용역회사가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상시적 업무는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그리고 지적 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원주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7,200여 명입니다. 지난해 7,800여 명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청소, 경비 등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유일하고 5곳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사업별로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면서 지난해보다 200명 넘게 비정규직이 늘었습니다. 예산 등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선군이 주요 시책과 현안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현안이 있을 땐 한시적으로 위원회도 운영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지역 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강원도 최초로 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의 공약 사항인 위원회는 군정 주요 시책이나 지역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 어떤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공론화위원은 의회 추천과 주민대표, 관련 기관 단체장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합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안건을 다루고 군수는 결과 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론화 1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군 청사 이전 문제나 군립병원 리모델링과 신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 단계였던 주민공청회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는 갈등이 심한 현안을 풀어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책임 회피나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공론화위원회가 주민들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철원에 오늘 하루 강수량이 기상관측일의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원의 오늘 공식 1일 강수량은 378.4mm를 기록하며 이 지역의 역대 1일 강수량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1996년 7월 27일 268.1mm였습니다. 철원의 공식 강수량 측정 지점은 갈마릅 군탄입니다. 화천, 양구, 철원, 인제 산사태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화천과 양구, 철원, 인제 지역에 산사태 경보를 내렸습니다. 춘천과 양양, 속초, 고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내린 강우로 전국적으로 토양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발생과 급경사지 붕괴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 속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자 일부 학교가 휴업하거나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철원중학교와 철원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했고 화천 산해중학교와 고등학교 등은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또 화천 다목초등학교가 내일 휴업하는 등 철원과 화천, 양구 지역의 학교들이 이번 폭우로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항일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사 83주기를 맞아 윤희순 의사 추모 헌다의식이 오늘 춘천시립도서관 윤의사 동상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애국지사 윤희순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충문 낭독과 차를 올리며 우리나라 최초 여성의병장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윤희순 의사의 업적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2018년 제10회 강원도 아동총회 정책결의문 간담회가 오늘 도교육청의 회의실에서 열려 도내 아동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아동들이 결의한 꿈의 보장을 비롯해 편안한 교복과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고 아동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각급 기관이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고액 기부자 클럽인 RCHC의 강원 1호가 오늘 탄생했습니다. 동양 아이텍 고광만 대표이사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지사와 적십자사 강원지사 이돈섭 회장을 만나 적십자사의 1억 원 이상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기부하면 국제 구호 활동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림대학교 학예 학위 수여식이 오늘 한림대 일송 아트홀에서 열려 모두 470명이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졸업생들의 대학 생활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공로상 시상, 졸업생 대표 연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중수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한림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강원도 내 일반 가구 62만 729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9만 9,645가구로 32%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28.6%보다 3.6%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양구군은 민군 상생 발전을 위해 다시 찾고 싶은 양구, 다시 오고 싶은 양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양구 지역의 사회단체들은 단체별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해 친절 서비스 정신을 높이고 서비스 교육과 한마음 친절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부당요금 신고서를 부대 내에 비치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음주운전 비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9,000여 건 가운데 30대 운전자에 의한 음주 사고가 4,722건, 24.2%로 가장 많았고 40대 23.2%, 20대 22.4% 순이었습니다. 20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연령대 중 가장 높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439명이 숨졌고 3만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랜드가 하이원 스포츠 인재 육성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75곳의 학교를 선정하고 초등학교는 500만 원, 중학교는 1,000만 원, 고등학교는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이원 스포츠 인재 육성 사업은 학교당 1개 운동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제천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